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삼삼한TV 환경입니다. 자, 오늘 정말 경이롭게 페이스북에서 생방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충정로에 있는 박양진 선생님의 작업실입니다. 네, 앞에 보이는 그림 최근작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몇 가지 작품들을 이렇게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작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신 분이시라서 그림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지금 이 인터뷰를 위해서 친히 그림을 밖에 좀 내어주셨어요. 오, 코브라. 자, 여러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니고요. 네, 이런 때 아니면 또 볼 수 없으니까요. 많이 많이 소문내 주세요. 자, 선생님 작업실, 네, 아주 알뜰하게 공간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네, 또 여기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수묵적으로 드로잉, 크로키, 인체 드로잉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보고 하나요? 아니 여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양진이고요. 주로 서양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제가 작업하신 그 그림들 보니까 뭐 인물도 있고 풍경도 있고 또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그런 그림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딱 그렇다고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작가다라고 이렇게 뭐 찝어서 얘기해 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식의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을 해 오셨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림 그린 지는 오래됐어요. 한 30, 처음 입문한 거는 뭐 한 38, 9년 정도 됐네요. 21살에 이제 그림을 시작해서 근데 중간에 이제 결혼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30대 중반에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뭐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뭔가 작업으로 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욕구 표현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하는 것이 잘 맞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처음 시작한 거는 제가 이 시골에서 자랐어요. 강원도 강원도 양구에서 자랐는데 양구라는 곳은 굉장히 오지라서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혜택이 전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화라는 그림을 처음 본 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미술 선생님이 이제 한 6호짜리 정도의 인물화를 가져와서 이제 저희 교실에다가 걸어 놓으셨는데 저걸 사람이 그렸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시골에서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가 그 뭐 사진 같은 거는 봤지만 사람이 그림으로 그린 원화는 처음 본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다가 이제 20대 초반에 나는 과연 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그런 생각이 많았었어요. 철이 일찍 드셨네요. 또 뭐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뭐 직업을 갖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뭐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고 아.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규칙적인 생활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뭐 똑같이 출근하고 네. 이러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 학교 다닐 때 거의 매일 지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생활도 이제 좀 힘들었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골 생활이라는 게 단조롭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40년 전에 그 양구의 풍경은 정말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오지였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부는 그런 오후가 되면 네. 아무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차 하나도 없고 뭐 사람 다니는 것도 없고 네. 정적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공상도 하고 상상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작업을 하는데 네.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기 표현에 대한 어떤 욕구 그거는 인간이 좀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그러니까 많이 살아보고 나서 느끼는 그런 게 아닐까 했는데 벌써 20대 때 그런 거를 느끼셨다고 해서 제가 철이 일찍 드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학교가 한 4km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4km를 걸어서 집으로 이제 왕복 8km거든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혼자서 학교를 다니니까 보통 이제 그 시내에서 주변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이사를 해서 이제 집하고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혼자 다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철이 일찍 들을 수밖에 없었고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아 나는 이제 다 컸구나 어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 그리고 생각 이제 없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저희 엄마가 다 읽히고 아 엄마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일찍 들었다는 것보다 이제 조숙했다고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빨리 온 거죠 다른 네. 사람들보다. 그러셨구나. 근데 생활 패턴은 딱 예술가적 패턴을 갖고 계셨네요. 예, 그런 뭐랄까 그 이제 보통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러는 거에는 적합하지 네. 않죠. 예, 힘들어했고, 예,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렇게 교과서 같은 사람인데 남편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정리되고 정돈되고. 네. 좋은 만남이시네요.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 참 요즘에는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선생님을 소개할 때 사실은 행복을 꿈꾸는 작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행복한 작가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행복한 하셨는데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의 그 주요한 그 이야기는 그게 아닐까. 행복한 작가가 되기까지 사실 여성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네. 작가 생활 한다는 거 이 자체도 물론 남성도 이제 이 사회에서 그 가정을 특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작업을 못하고 다른 것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또 생계를 그렇죠. 또 이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이 시대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네. 좀 그런 그 행복해질 수 있는 비법?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가 그 21살 때 그 정기호 선생님이라고 재벌 작가가 계신데 네. 그분 문화생이 됐어요. 그 문화생 된 동기도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네. 학원 같은 데서 배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작가한테 그냥 네. 다이렉트로 그림을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가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인사동이잖아요. 근데 인사동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인사동 지금은 이제 없어진 갤러리인데 인사동 그 사거리 코너에 조그만 갤러리가 있었는데 거기를 무조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관장님한테 내가 그림을 배우고 싶다. 근데 좋은 화가분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때 어떤 남자분이 거기 계셨는데 그분이 내가 이러이러한 작가인데
지금 내 문화생이 2명이 있다. 그러니까 아. 우리 화실에 와서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들면 문화생이 돼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업실에 들어갔는데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흔히 볼 수 없는 작업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림을 이제 배우고 시작하게 됐는데, 네. 문제는 이 선생님이 레슨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림을 뭐 네. 이렇게 뭐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면 네, 네. 뭐 이쪽에는 뭐 어두워져서 그림이 있고 그림 옆에 반사광이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모든 어떤 테크닉적인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네. 이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는 이렇게 뭐 화병 하나 이렇게 놓고 음. 아 오늘은 화병을 그려보자 뭐 이래요. 음. 그리고 이제 뭐 그려보라고 해요. 그러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화병 보이는 대로만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네. 그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 이렇게 이제 와서 보시고 선이 좋아. 그럼 그날 아. 수업은 끝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면은 또 뭐 이렇게 색을 한번 칠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색을 칠하면 색감이 뭐 잘 어울려 뭐 이 정도. 네. 그렇게 한 3년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3명 그 수강생이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비를 냈는데 우리는 선이 좋다. 색이 잘 어울러진다. 네. 이거를 3년 동안 듣기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셋이 모이면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그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뭐 우리한테 돈 받고 배워주지도 않고 뭐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그림도 몇 개 그린 것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막 본전 생각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오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제 그 팀이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죠. 네. 뭐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그럭저럭 세월이 가다가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항상 그 그림에 대한 풀리지 않은 그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시작을 하고 입문을 했는데 배운 것도 없고 그려놓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체 드로잉을 이제 시작을 하고 네. 선생님을 제가 이제 한 2서너 분을 찾아다녀 본 적이 있는데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문화생들의 그림을 다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다 이렇게 뭐 해주시고 네. 그러면 제 생각에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주면 그러면 이 작가가 그림이 늘지 네. 문화생이 그림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똑같은 그림을 내가 그려봤자 이 선생님은 또 이만큼 가고 나는 또 그거 쫓아가고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혼자서 태초에 누군가도 처음 시작했듯이 나도 내 그림을 처음부터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람회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림 모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씩 찾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성취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차게 공부하셨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레슨을 했다면 그 사람의 것을 고스란히 받았을 텐데 네. 저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색감이 이렇게 만들어질까, 네. 그다음에 이것의 구성은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런 것을 네. 하나씩 찾아 나가다 보니까 네. 성취감도 훨씬 좋고 좀 느리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빨리빨리 가지는 않지만. 네. 성취감도 있고 또 이제 보람도 있고 예, 또 그러려면- 추진력이 있으셨으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었죠. 그 추진력의 동기는 저희가 이제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네. 그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성격인데 아, 연애할 때는 서로 이제 좋은 점만 이렇게 보다가 네. 뭐 서로 화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뭐 일단은 헤어져서 집으로 가잖아요. 뭐 나중에 봐 이러면서 네. 상대편의 그 극한 모습까지는 이제 볼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한 공간에서 계속 24시간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모습도 보여야 되고 상대편의 단점도 내가 계속 받아야 되고 하니까 어느 순간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돌파하고 찾은 게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네. 또 뭐 내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네. 그래서 뭐 그림을 열심히 그리게 된 동기는 그 막 불행한 결혼 생활의 초기에. 네. 그게 굉장히 힘들었죠. 뭐 동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외네요, 선생님. 네, 굉장히 네. 너무 성격이 안 맞아서 매일 뭐 이혼한다 그러고 네. 뭐 결혼한 지 처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당시에 29에 결혼하면 늦은 편이었는데 네. 요즘은 아니지만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는데 금방 이혼하기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뭐 남편도 뭐 똑같았고 우리가 뭐 한 3년은 버텨보자. 네. 그랬는데 한 3년 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이 이제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20살이 돼서 독립할 때까지만 서로 참고 살아보자 뭐 그렇게 됐죠. 결국 날의 옷을 뺏기셔가지고 네. 하늘로 못 올라가셨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어느 집안이나 네. 누구나 다 이런 어떤 파도 타기를 하죠. 네. 인생의 파도 타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 견뎌내고 네. 참 스스로에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만약에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혼했다면 네. 지금 더 힘든 그런 삶일 수도 있지 않나. 네. 그 선생님의 행복은 어떤 행복인지 조금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 뭐 이제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거, 네. 또 20대에 젊었을 때 젊음이 주는 뭐 여러 가지 네. 뭐 행복이 있을 거고 30, 40대 뭐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 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훨씬 젊고 건강할 때가 더 행복하지 네.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해지는데 뭐가 네. 행복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행복한 점은 많은 것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욕망이 너무 많아요. 네. 나는 막 빨리 성공하고 싶고 네. 뭔가 나는 막 이렇게 이름도 날려서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척 해보고 싶고 막 네. 여러 가지 그런 욕망적인 것이 너무 많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그 어떤 낙엽지듯이 감정도 차츰차츰 이렇게 좀 정제된다 그럴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나무가 이파리를 하나씩 떨쳐내듯이 네. 그 복잡한 감정이 하나씩 떨쳐 나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이 들은 것이 물론 뭐 가끔은 네. 아주 가끔은 좀 서글퍼질 때도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행복한 것이 훨씬 많아요. 네. 이렇게 그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옛날에는 시기 질투 같은 것이 많았다면 네. 지금은 뭐 친한 사람이건 처음 보는 사람이건 상대가 행복해하는 것이 나한테 전해져서 그것을 오롯이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 다 끝나신 줄 알고. 네, 괜찮아요. 예. 아니 제가 봤을 땐 그 행복의 초점이 어떤 행복한 화가. 네, 저는 이제 그림 쪽으로 이제 초점을 두려고 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인생에서의 그런 행복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이 주는 행복은 네. 사실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인생에서 그림이 그렇게 누구는 뭐 자기 그림이 뭐 신앙이며 뭐 그게 절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행복한 한 부분이에요. 네, 그것이 뭐 절대적인 뭐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고통, 그러니까 저는 지금 행복하다. 근데 그 행복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다 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네. 행복이라는 것이 저는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둥둥 떠다니는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럼 그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네. 그것은 이제 어떤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뭐랄까 희로애락이랄까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행복의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그 행복의 그릇은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제가 보이고 느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막 힘들었던 사람의 그릇이 더 크고 깊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네. 근데 이제 그 그릇은 그럼 어떤 재질로 만들어질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떠한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팔이 아파서 한동안 네. 그림을 못 그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치료를 해서 팔이 나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 전에 느끼지 못한 거죠. 아, 네. 내가 이렇게 팔로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음. 그것은 내가 팔을 아파봤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을 그렇죠. 느끼고, 그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행복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므로 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벽돌처럼 쌓여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행복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씩 그것을 이겨놨을 때 네.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야 행복한 거죠. 아, 정말 감사하다. 그러다 보면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게 근데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행복 이야기 잘 들었고요. 선생님 사실 궁금한 건 네. 선생님 지금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하지만 이제 몇몇 작품만 지금 여기 위치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선생님이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명상 쪽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렸을 때 그 한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쯤 학교에서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이제 석양이 지면서 이제 주변에 다 논밭이고 이제 그 전에는 신장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논밭에 이제 가을 거지 끝나고 나면은 물이 조금씩 이렇게 고이는데 어느 한 부분이 황금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막 빛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빛이 물에 이렇게 황금 같은 게 쫙 퍼지는 걸 보고 저는 저게 혹시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논밭을 막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그 반짝이는 물체를 집었는데 그게 구슬이었어요.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는. 근데 그 구슬이 안에 이렇게 약간 노란 무늬가 있는 투명한데 노란 무늬가 있는 구슬인데 너무 그때 허무한 거예요. 이 구슬에 물이 반사돼서 그렇게 엄청난 광채를 냈었는데 그냥 한갓 구슬이었던 거죠. 근데 해는 뉘엿뉘엿지고 그 구슬 그 막 진흙탕에 들어와서 그 구슬을 집은 그 어린 아이가 황당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구슬은 물에 씻어서 그 안에 있는 무늬를 이제 해에 이렇게 마지막 치는 석양에 이렇게 이제 비춰봤는데 그때 그 감동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데 그 구슬을 눈에 가까이 이렇게 대고 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아이맥스인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가 구슬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그 후에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그때 봤어요. 한 5, 6학년 때. 그게 이제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제가 이제 그때 기독교에 이제 저희는 모태신앙 다 기독교인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뭐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구슬하고 우리 지구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구슬을 사람이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 구슬 속에 어떤 이런 세상이 있었어요. 제가 눈에 그때 봤을 때. 근데 그 구슬이 사람이 가지고 놀다가 버리잖아요. 실증 나서. 진흙탕 속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혹시 이 지구를 이렇게 창조해서 기쁘셨다고 했는데 이게 실증이 나서 이 구슬처럼 어딘가 우주에 이렇게
던져버리면 네. 이 지구 속에 있는 나는 정말 미생물같이 작은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 하면서 이 삶의 어떤 허무주의 같은 것이 그 네. 어린 시절에 느꼈었거든요. 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 그런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거에 대한 아하. 끝없는 어떤 구도랄까 이런 네. 거에 대한 의문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끊임없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네. 그러고 있죠.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네. 그래요. 그런 그게 이제 부분에 모태가 대해서 된 거예요. 네, 상상을 다들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해보셨겠지만 선생님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런 또 일이 있으셨네요. 그게 이제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네. 저한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 어떤 좋은 뭐라 그럴까 그 이제 뭐 목사님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저에게 그 나이에 걸맞는 카운셀링을 해주셨다면 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어떤 그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이 잘 확립이 됐었을 텐데 그분도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 설명을 듣는데 납득되지도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막 고민 그 다음에 이제 뭐 막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네. 거의 이제 이제 난 다 컸구나 내가 어른이구나 음. 작은 아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 후에 물론 이제 지식적인 것이 습득이 되고 그다음에 뭐 좀 다른 쪽으로 성숙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때 생각하고 크게 그렇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선생님이 헤어가 좀 실거시죠. 근데 선생님 되게 외모가 되게 출중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 사진인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되게 귀여우시고 머리도 이제 그때는 염색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얘지신 거는 아마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허무, 이런 명상 이런 거 때문에 너무 컸어요. 네,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도 염색을 해서 나이에 그렇죠. 비해서 흰머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목욕탕에 가면은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저보다 까맣거든요. 근데 근데 그런 거는 아마 어려서부터 너무 고민도 많이 하고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팍팍 새지 않았나. 네. 그러면 지금 그 명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바로 이 옆에 있는 네네. 이 그림 네. 이 그림을 제가 아까 살짝 설명을 들어봤었는데 아마 설명을 듣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다 놔뒀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한테 좀 설명을 좀 들으면 그러니까 훨씬,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지구의 어떤 둥근 모습 같은 것이에요. 둥근 모습 같은 것이고 이거는 이제 요런 점은 어떤 생명체 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명체를 이제 간단하게 그냥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뭐 진화론도 있겠고 또 뭐 불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윤회 같은 사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생명체가 뭐 이제 윤회의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단순화했는데 이것이 결국 사람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기로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점점 뭐 윤회에서 어느 순간에 누구든지 다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점점 그런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부도적인 그런 것의 궁극에 가서 이거는 이제 인도의 그런 어떤 명상하는 구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스님이 있지만 이분들도 이제 어려서부터 그 부도자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그 자기가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자유로워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환희 이런 것을 표현한 거고 그것이 전 우주로 퍼져 나가서 그 내가 깨달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 생명체 중에 예.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아닐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이 그림을 보면 인상 깊고 뭔가 좀 이렇게 저한테는 뭉클하고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극의 목표는 사실은 뭐 제가 그림을 그려서 뭐 좋은 작가가 되는 것도 좋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제 삶의 일부분일 뿐이고 네. 궁극에 제가 죽기 전에 나는 정말 어떤 깨달음이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완전한 자유를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끼신 완전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도 그것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것이 제 이제 살아가면서 그 어떤 최고로 추구하고 싶은 목표인 거죠. 확실하게 그림이랑 생활이랑 하나가 되셨네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사실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받은 것이 훨씬 많은 삶을 살았어요. 예, 제 생각에 뭐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입고 있는 이런 옷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내가 그 수고를 받고 누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나는 생을 마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 자원봉사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데 내가 몸으로 하는 자원봉사보다는 그림하는 재주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자원봉사하는 것을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만약에 이것이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을 나누는 그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하는 것이고 그림이 목표인 것은 아니죠.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또 저희 꾼들의 이야기에서 보통 이렇게 보면 이제 대부분 본인의 이제 작품들을 하시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또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작품들에 대한 요 작품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은 그 주로 이제 인물 쪽을 한 20년 정도 그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인물화를 그린 이유는 혼자서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 뭐 어떤 그 디테일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 또 그런 것에 이제 그 한계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무엇인가 나를 표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충분한 어떤 대생력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해서 인물을 그렸던 거고 인물이 사실은 어떤 대상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공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인물화를 한 20년 정도 한 것이고 이제 한 3년 정도부터 이제 이 추상 계통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제서 이런 그림이 이제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대상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떤 그냥 화면에 옮겨질 수 있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물감을 일단 캔버스에 발라요. 바르면 이 물감이 다른 물감을 불러오고 거기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된 그림이 아니고 나는 노란색을 칠했는데 그 옆에 초록색이 이렇게 칠해지는 거예요. 그냥 초록색을 찍어서 칠하고 싶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칠하고 싶고 이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 조화로움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 내면의 하나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잘 그렸건 못 그렸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느낌이 그 생모래 그림? 네. 그 어느 부족인가 거기 그 사람은 바닥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티벳. 봤는데 티벳인가요? 네. 그 티벳 승려. 모렌지 뭐 네.
금방 어떻게 이렇게 잘 네. 그려내더라고요. 네, 너무 네. 멋지고, 네. 야, 대단하다. 정말 이 세상에는 대단하신 분들이 그래,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맞아요. 많고, 사실상 주변에서 이렇게 다니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든 분들이 다 네. 나름대로 대단하죠. 네. 사실 다 대단하지 각자 않은 사람은 나름의 맞아요. 그 대단함을 네,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선생님처럼 행복하게 네, 네. 감사하면서 살 수 네. 있는지, 네. 아니면은 또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아, 비참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나는 미대를 안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도 뭐 엄두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뭐 문화적인 활동 아니면 내 내면의 자아를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작업실을 낸 지는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집에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거실 한 켠에 네. 이젤을 세워놓고 아니면 뭐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힘들어지면 주방에 가서 뭐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한참 주방일 하다 보면 다리 아프면 쉴 때 자기 자리 와서 그림을 또 다시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림 1시간 정도 그리면 또 뭐 이런데 또 절이고 뭐 좀 힘들어지면 그때 또 일어서서 또 다른 집안일 하고 이러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네, 굳이 뭐 다른 돈이 물감 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물감 살 정도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냥 먹작업이라든지 연필로 해도 돼요. 아. 그래서 집안에 곳곳에 연필이라든지 종이를 그냥 놔두시고, 네. 뭘 그려야 할지 모를 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하나 그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있는 시간에 네. 그 옆에 조그만 뭐 종이라든지 연필 네. 놓고 화장실에 앉아서 뭐 수도꼭지를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뭐 비누각을 그려본다든지, 이 정도만 해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와. 충분히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것까지는 소재가 되는 생각을 거죠. 못 해봤는데 너무 그 생활 속의 그 지혜를 알려주시는데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다 때려치고 집으로 다 갖고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집에서 작업을 하면서 네. 작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친구가 이제 너 집에서 그리면 힘드니까 이제 네. 제가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뭐 남편 봉급쟁이 남편이니까 뭐 생활이 빤하잖아요. 네.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독학을 하기 때문에 수업료가 굳이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요즘은 인터넷도 너무 잘 돼 있고 해서 네.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책도 잘 돼 있고 잘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뭐 집안에 집이 좁든 뭐 넓든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 공간에 네. 항상 놔두는 거예요. 조금씩.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뭐 충분히 희열을 느낄 수 있고, 뭐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겠죠. 지금 그 말씀은 전에 제가 알고 이제 같이 인터뷰 하셨던 선배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자기 작업실에 와서 작업을 하라 그래서 한 1, 2년 그 친구 작업실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작업실에 가느냐고 뭐 이렇게 머리 빗고 뭐 하는데 한 30분 걸려, 가는데 한 30분 걸려, 뭐 오며 가며 한 2시간 허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집에, 그리고 또 뭐 나가 있으니까 집안 살림도 엉망이고, 네. 이제 나는 주부인데, 네. 근데 집에서 작업을 하면 좋은 점이, 네. 작업을 이제 이렇게 펼쳐놓고 한 귀퉁이 조금이면 돼요. 네. 큰 것도 필요 없어요. 네. 그럼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뭐 이제 좀 주방에서 일도 하고 뭐 빨래도 개고, 또 이제 힘들면 또 와서 하고 음악 들으면서, 네. 요즘 또 뭐 라디오만 틀으면 얼마나 좋은 음악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힘들어질 때는 네. 그 93.1 그 네. FM 방송을 들어요. 그럼 거기에 정말 세계 최고의 그 그렇죠. 이제 연주자들이 클래식 연주를 하는데, 제가 네. 그 연주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저런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 정신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음악을 멋있게 연주할 때까지 피나는 것을 했을 텐데 나는 요거 하면서 깨부리고 힘들다 그러면 안 되지. 하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제 하기 싫을 때 있죠. 네.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좋은 자극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쌓아 나가다 보면 이제 뭐 언젠가 그림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누군가 전시해주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저는 지금까지 제 돈 들여서 전시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초대전을 하고 기획전을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그림을 이제 열심히 그리고 그 열심히 그린 그림을 가져가서 저 이런 그림 그렸는데 혹시 기회 되면 전시해 주세요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저하고 인연이 돼서 연락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전시하면 되고 멋져요. 액자 같은 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그림 해서 저는 액자 같은 거 돈 많이 드니까 안 하고 네. 그냥 캔버스에 뭐 이렇게 테이핑만 해서 그냥 네. 걸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캔버스 사는 돈도 나는 없어. 물감 살 돈도 없어. 그림은 연필로 해도 너무 멋진 우리나라의 그 종이에다가 도화지에다가 개미만 그리신 유명한 네. 그 화가분이 계셨어요. 네.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개미 작가 이름은 나오거든요. 그분은 평소에 그냥 도화지에다가 개미만 그리셨던 분인데 그분도 뭐 나름대로 뭐 훌륭한 그 네. 예술 혼을 부자로 가신 분이 있죠. 기회는 그렇게 많다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또 이제 지금 분발하려고 하는 네. 다른 작가 지망생들도 아마 들었다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혹시 올해나 아니면 언제 무슨 전시 소식은 없나요? 예, 저는 이제 내년쯤에 네. 전시 계획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팔을 다쳐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작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근절개 파열이 오고 이제 안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약에 수술을 하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시는 아마 내년쯤에나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아유, 이렇게 몸을 상하면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근데 그게 제가 상하는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00호짜리를 한 12개 정도 하고 30호짜리 한 30개 정도 하고 작년에 작업량이 이제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이제 다 크고 예, 이제 좀 제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몰입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 근육이 파열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렇게 작업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쉬면서 그 즐거웠을 시절의 그림이 혹시 이 안에 있나요? 네, 이런 그림이 다 그때 그림이에요. 그래요? 네, 이런 이 큰 그림 저 안에 있는 100호짜리는 다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따뜻하게 보여요. 그림이 그 느낌이 뭔가 이렇게 확 퍼지는 느낌이랄까.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선생님 전시 보려면. 네, 뭐 내년쯤에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의 장르는 제가 그 어떤 그 부처님이 느끼셨던 그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을 저도 느껴보고 싶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 정말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글귀처럼 그게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 등등을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작품도 제가 부족하나마 조금 비춰드렸지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많이 비춰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여건상 작품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조금만 이제 대표적인 거 꺼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전시 때 제가 다시 전시 때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